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저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오늘도 좀 무겁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제 살펴볼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략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들 하시면서 시장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눈만 뜨면은 새로운 폭탄 같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실수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9일부터 재보복 관세 104%를 발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채기가 사실 나고 있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번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가별로에서 맞춤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단기간에 그렇다고 해서 관세 면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좀 고심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종목들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거 여러 시나리오 안에서도 강경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중국의 어떤 관세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매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가 좀 체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관세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매길 때, 상호관세를 매길 때 어떤 방식을 매길까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만,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좀 범위를 좀 벗어나는 어떤 그러한 계산법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계속 설득했던 FTA 세율 같은 경우는 미국 측에서 봤을 땐 전혀 고려의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에 대한 적자, 결국 이제 재정 적자와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관세 장벽을 좀 계속 내걸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좀 제가 볼 때는 투영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수치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지금 관세율과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이제 무역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 그 금액이 이제 1조 한 64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고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와 관련돼서 멕시코가 한 1,500억 23억 정도, 중국이 한 2,700억, 일본 700억,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500억 정도로 무역 적자 순위가 이렇게 좀 매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관세를 매길까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적자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이 관세가 절반 정도가 제가 볼 때 적용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거의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대미 관세가 67%, 이런 부분에서 상호 관세가 34%였습니다만 오늘 좀 정정이 됐죠. 104%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 상호관세율 같은 경우는 이 대미관세율의 거의 절반 정도로 좀 계산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지금 이제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 전화를 하면서 관련돼서 좀 타결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는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상호관세가 좀 시작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지금 협상을 하느냐. 지금 백악관에서는 한 50여 개국에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좀 연락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상호관세는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품목별로 지금 관세도 매겨질 것으로 보이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의약품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호관세가 좀 디폴트가 된 상황에서 이런 품목별 관세 및 나라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다만 제가 볼 때는 50개국이 한 번에 조정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어쨌든 이런 관세에 대한 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협상을 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30분 전에 속보가 나온 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최대 100% 예고했네요. 그리고 의약품도 조만간 발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약품 설마 건드릴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게 트럼프 2기뿐만 아니라 1기 때도 많이 시달렸던 기업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있는데 1기를 한번 저희가 반추해 볼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기 때 지금 트럼프 1기가 2017년부터 2021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년 동안 상당히 좀 드라마티컬한 제가 볼 때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018년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1기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드라마티컬한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집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상당히 경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 1분기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를 한 3월쯤에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 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 철강 25%, 알루미늄 10% 정도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1분기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2분기 때, 지금 2018년 2분기 때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이 증시를 덮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301조 조사를 좀 발표를 하면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중국과 관련된 무역 전쟁이 좀 본격화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2018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 여기에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 3에서 4분기 때 좀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20% 이상 좀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때도 지수 자체가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약간의 좀 그런 1기 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엔 2019년 1분기 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단이 시사됐고 그 다음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다시 나스닥이 좀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8년에 상당히 조정이 좀 강했고 19년에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경우가 좀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와 좀 약간 묶여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세트로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추이를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지금 2기 때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1기 때와 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1기 때는 중국에 국한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 세계 국가를 좀 대상으로 어쨌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확산에 대한 영향 자체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기술주 대응하고 계신 분들이 국내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상에 대한 서학개미 분들도 요즘에 또 심란하다고 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니까 간밤에 시총 1위 탈환했어요. 애플 주가 안 좋잖아요. 애플도 간밤에 5% 추가 조정이 있었고요. 브로드컴은 뭐 자사주 매입건 때문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추가적인 깊은 조정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뉴욕 증시에서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이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밸류 체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좀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좀 타격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IT 하드웨어라 하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웨어러블 주변기기가 좀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25에서 뭐 54%, 여기 또 중국까지 포함된다면 100% 이상의 좀 관세를 맞게 된다고 하면 결국 제품의 최종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제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진에 대한 하락 혹은 이제 이런 부분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면 전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가장 좀 가격에 대한 타격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IT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아시아 쪽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애플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리라든지 뭐 HP, 로지스텍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1위를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가 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한 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애플의 하락폭이 좀 더 크다란 측면에서 좀 어부지리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빅테크의 어떤 조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좀 찾는 게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관세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뭐 제3국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거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밸류 체인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이죠. 그러게요. 예, 결국 그런 측면에서 네. 가격을 인상하는 게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업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소비가 좀 위축될 거니까요. 네,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내 생산을 빠르게 전환시킨다. 그것도 제조업도 불가능하다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단기간에 거의 모든 섹터가 제가 볼 때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결국 나라별로 얼만큼 관세에 대한 율이 조정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좀 수동적인 제가 볼 때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으면서 무역 적자가 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일단은 집중하겠다라는 멘트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론 얘기를 조금 하면은 현지 시간으로 9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격 올리겠다고 밝혔거든요. 그 이유는즉슨 관세, 네, 트럼프 관세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실제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가격 올린다 하면은 삼전하고 하이닉스, IT 하드웨어 업체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네. 이제 이 마이크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D램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낸드 같은 전통적인 메모리 쪽 관련돼서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조금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올리겠다 통보를 한번 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통보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두 번이 오른 겁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메모리 단에서 수요분으로 인해서 공급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다 팹을 짚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제가 볼 땐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 팹에 대한 공장 일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기업인 이제 마이크론 그다음에 미국 밖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 여기에 또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목별 네, 이제 관세가 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셈법이 복잡해지는 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좌불안석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전략 방향을 체크를 어떻게 해주실까?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린 장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게 조금 이제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금이 어떻게 갈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전략 방향 잡아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4월 9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어쨌든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에 이제 상관세가 좀 적용이 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밤 새벽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좀 이제 어쨌든 4월 9일이 밝은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끝장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 대책점에 있는 어떤 EU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협상을 좀 시작하고 있는 상황. EU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약간 매끄럽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제 좀 주고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EU도 으르렁대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관세의 어떤 시작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 나라별로 품목별로 관세에 대한 조정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지금 3월 마지막 주에 어쨌든 상호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산업별로 흐름을 봤을 때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생필품이라든지 결국 이제 이런 건강이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케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그런 측면에서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된 기업들을 좀 찾는 어떤 그런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한덕수 지문 권한대행과의 어떤 통화를 좀 보면서 확실히 좀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조선이라든지 미국산 LNG 구입, 특히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키워드로 좀 나왔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부족하거나 원하거나 혹은 미국에서 봤을 때는 세일즈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반사수혜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자체 그렇게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조선주라든지 LNG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 자체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정치 테마주로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만 좀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 좀 일반 업체를 일반 업종을 찾게 된다고 하면 뭐 조선 쪽에서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2%대 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LNG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성강밴드 같은 이런 종목들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관세에서 조금 해지될 수 있는 좀 섹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전략 저희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앞에서 관세 막가파라는 표현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정말 다들 힘듭니다. 특히 오늘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그나마도 우리가 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중국 막 개장됐는데 1% 초반대 내림세입니다. 항생 거의 4% 가까운 급락권이고요. 일본 니케이도 3.5% 내림세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방어력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심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오늘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틈새 전략은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의 기회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